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2024년 장애아 보육 활성화 지원 시작.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들이 장애아 보육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장애영 유아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장애영 유아의 개별 특성 사례를 통한 장애영 유아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운영한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박은미 센터장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른 국공립 취약 보육 운영 의무 확대로 정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장애아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4년에도 장애영 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 유아와 비장애영 유아가 행복한 동행을 하는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동두천시지회 특장차 증차 운영. 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동두천시지회 회장 백경애는 주 SKC&S의 후원으로 중증장애인 이동용 특수이동 차량을 마련하고 2월 1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동두천시 장애 어르신 쉼마루를 위탁 운영하는 협회는 신규 특수이동 차량 운영을 통해 장애 어르신들의 이동에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 백경애 회장은 이번 후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차량 운영으로 장애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방문, 여가 활동 참여 등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SKC&S의 후원은 시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필립재활요양병원 동부희망케어센터 재활 및 요양지원 업무 협약 체결.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 신영미는 지난 19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의료 나눔을 통한 상호 존엄 복지를 실천하고자 필립재활요양병원 병원장 김무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이나 요양 치료가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겸 병원장은 재활과 요양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더 악화되는 분이 없도록 취약 가정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필립재활요양병원은 노인복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환자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 지원을 통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의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남양주시 경희대 박사별빛 태권도 라면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남양주시 다산 1동에 소재한 경희대 박사별빛 태권도 대표 김선수는 라면 304 번지 봉지를 다산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정순옥에 지정 기탁했다. 이번에 후원한 라면은 이웃사랑 실천을 취지로 경희대 박사별빛 태권도 수련생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태권도를 통한 체력 향상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추진됐다. 김선수 경희대 박사별빛 태권도 대표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수련하는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라며 아이들의 작은 마음이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형숙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경희대 박사별빛 태권도 관계자 및 수련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순옥 위원장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 수련생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라면은 다산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내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보건소 활력업 건강업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동두천시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외곽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력업 건강업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활력업 건강업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관내 외곽 지역인 걸산동, 상패동, 탑동동, 광암동 등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지역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합 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낙상 예방 근력 운동 및 스트레칭 교육,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 교육, 만성질환 예방 관리, 치매 인식 개선 및 소근육 활동, 타일 화분 만들기 등 어르신 맞춤 건강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 교육 후에도 어르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낙상 예방 포스터, 만성질환 리플렛, 구강 교육 책자 등 다양한 교육 자료와 홍보 물품을 제공한다.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교육에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에게 정확한 건강 지식을 전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활력업 건강업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가정방문 추진.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정옥은 15일 보산동 관내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 설치 특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기 설치한 3가구를 방문해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박정옥 위원장은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소화기가 설치된 모습을 보니 한결 안심이 되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화재 취약계층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으로 화재 시 대처 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려 한다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바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보산동장은 화재 사고 예방 및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주 복지사각지대와 독거 어르신 등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욕구를 조사하는 등 찾아가는 가정방문 특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교실 다시 봄날 운영.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장 이정미는 지난 19일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교실 다시 봄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다시 봄날 프로그램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안면홍조, 관절 통증, 요실금, 가슴 떨림, 불안, 우울, 불면증, 피로 등 신체적 정신적인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 만 45 물결표 쌓인 60세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남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마음 다스리기, 웃음 레크레이션, 명상, 아로마 힐링 테라피 등 갱년기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수면장애, 샴푸바 만들기, 우울증 등 갱년기 건강 강좌 등 대사증 후군 검사 개인별 건강 상담 등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정미 소장은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6세로 갱년기는 향후 노년 건강을 준비하는 시기로 건강관리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 풍양보건소는 오남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남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507-1429-8502 별내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507-1465-8189로 문의하면 된다.